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공매도들이 망상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이 오늘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살짝 미스가 났지만 뭘 외치냐? Buy the dip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들여다보고요. 저 그리고 엔비디아 전망도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물 시장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우 0.07 플러스인데 뭐 의미 없는 숫자고요. 자, S&P가 0.16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이 0.26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지금 뭐 어떤 흐름세는 아니지만, 자,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린라이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1부 때 전체 그 첫 번째 1월 2일 장을 보게 되면요. 장 자체가 그렇게 힘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시장 자체가 지난 연말의 기류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신년이 되면 뭔가 변화, 모멘텀이 오거든요. 근데 신년부터 굉장히 다사다난한 그런 사건들이 막 터졌죠. 뭐 사이버 트럭 사건 터지고 또 뉴올리언즈에서도 사람을 치고 좀 더 과격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면서 시장 전체가 조금은 움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번 한 주간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장이 어떻게 이제 이 시작 모멘텀을 잡아갈 거냐인데 시장은 생각보다 조금 위축되어 있는데 자, 그러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선물 시장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반적으로 조금은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요. 이 올 한 해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일 가격 보니까 73.2입니다. 조금 올라왔는데 염려할 수준 아니고요. 10년물 금리는 4.5까지 내려왔는데 4.6, 4.5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맥스라고 봐야 될 겁니다. 4.6. 이게 이제 시장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 4.5, 4.6 이게 이제 좋은 건 아니에요. 한 3.5로 여기서 1포인트는 내려와야 되거든요. 1%가요. 이게 지금 4.5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높은데 자, 이게 지금 이 시장에서는요. 한 번 금리 정도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원래 연준의 우리 점도표를 보게 되면 올해 2번 정도 내릴 거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한 번 딱 내리고 더 이상 안 내릴 것이다. 계속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4.5, 4.6이 이제 맥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뭐 2월, 3월, 4월에 좋게 나오잖아요. 떨어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10년물 금리가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모기지 금리랄지 전체가 조금씩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흐름 나타날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시장은 지금 이 1월달 시장이 지난 연말 시장을 그대로 좀 연결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엔비디아 소식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엔비디아가요, 오늘 나홀로 많이 올랐죠. 오늘은 이 엔비디아가 3% 가까이 뛰어 올랐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를 2025년도 탑픽을 꼽았습니다. 자, 보통 이 신년이 되면요, 각 기관들이 자신들이 바라보는 탑픽을 뽑는단 말이죠. 근데 특히 이제 반도체, 소위 세미컨덕터 영역에서 2025년도 가장 최고의 주식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놨습니다. 이 말은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라는 거죠. 여전히 엔비디아가 좋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제가 뭐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엔비디아는 펀더멘털이 너무 좋다고요. 견고하고요. 꾸준하게 자라가기 때문에 결국 애플처럼 꾸준한 이 현금 흐름이 계속 확보되기 때문에 이 모든 실적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엔비디아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많은 주식들을 갖고 있지만 엔비디아를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의 2.7% 정도 담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자, 그리고 바이를 외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이 전체가 다가 지금은 살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buy라고 했고, 자, 그리고 목표 주가를 얼마나 제시했냐? $190입니다. Price target of 190거든요. 자, 지금 엔비디아가 레인지가 어떻게 돼요? 뭐 최고가 140이고 보통 한 120. 요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죠. 120과 14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올해 지금 목표가 한 $190 연말까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대략 한 70에서 혹은 뭐 50에서 한 $70 정도
오른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나쁜 성적이 아닙니다. 괜찮은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계속 갖고 있는 분은 buy and hold. 뭐 제가 이미 엔비디아는 오랫동안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를 외치면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계속 홀드하면요 수익률이 괜찮아요. 지금은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할 때가 있어요. 워낙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한동안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실적 발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모멘텀을 또 가져가요. 그리고 또 이벤트가 터지고 이러면요 모멘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해 보이고 안 오를 것 같을 때 계속해서 홀드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 나중에 큰 상승분을 먹어요. 또 이러다가 왜 이거 안 오르지 하다가 사람들이 팔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나중에 올라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할 때 횡보하고 또 이 뭔가 지지부진하고 내려가고 또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럴 때요. 잘 버티셔야 돼요. 막 그런 거 단기간에 못 버텨가지고 막 그러다 이 여러분들 안절부절 하다 보면요. 투자 못 합니다. 절대 이 장기 투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buy and hold. 뭐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오늘 테슬라 주가 좀 떨어지니까 벌써 징징이들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단기적으로 부화내동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존재합니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여러분. 제 주변에 지인들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소심하거나 늘 어떤 돈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도 뭐 조금만 떨어지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소심한 사람들 있죠. 그 신경이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식 투자를 길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주식 투자는요, 뭔가 이 엉덩이를 딱 붙이고 길게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감정적으로 뭔가 업앤다운이 덜한 사람들이 잘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투자하면서 배우셔야 돼요. 인내심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90을 제시하니까 오늘 엔비디아 올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뭐라 합니까? Dominant share of NVIDIA says a artificial intelligence gaming data center입니다. 자, 보세요.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구조는요, 세 개로 나뉘죠. Artificial AI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건 뭐 여전히 독보적이잖아요. 그리고 게이밍이죠. 이거 게이밍은요, 멈출 수가 없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당연히 계속해서 이것도 이 수요가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아직도 강력한 수요를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중국 주식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부양책이 소용없을 정도로 그런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요, 위에 타이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채권 금리가요, 역대급으로 낮은 데이터를 찍고 있습니다. 미국과 완전 반대죠. 미국은 지금 채권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아주 높은 그런 지금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요, 뭐 얼마나 디플레이션이 심한지 이 채권 금리 자체가 아주 낮은, 역대급으로 낮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요, 현재 중국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요, 또 금리 인하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나 보게 되면요, 지금 planned to cut interest rate from the current 1.5% level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중국의 금리, 기준금리가요, 1.5%, 1.5%입니다. 미국이 지금 4.5% 이상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1.5% 수준이에요. 기준금리가. 근데 여기서 더 내린다고 합니다. 이러다간, 더 내리다간요, 여기서 뭐 0.25, 한 번, 두 번, 혹은 0.5를 내리면 1% 되거든요. 거의 뭐 제로금리 수준으로 갑니다. 기준금리가. 여러분, 이 기준금리라는 게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간다? 또 1%대다? 이건요, 우리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는 거의 제로금리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건요, 그때는 경제 자체가 그냥 완전 그냥 스탑이 되는 거죠. 아예 경제 활동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1.5%에서 더 내리겠다? 기준금리를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제 자체가 거의 지금 뭐 경제 활동 자체가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디플레라고 하는 게 중국 정부가 이거 조금만 더 오래 가다 보면요, 정말 오랫동안 중국 경제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at an appropriate tim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에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이뿐이 아닙니다. ultra long bonds죠. 그러니까 장기, 초장기 채권을 발행할 거라고 합니다. 자, 장기 채권, 그냥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국 채권을 발행한다는 말은 돈을 융통하겠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돈을 융통해서 결국은 이 경제 소비를, 경제의 boost consumption입니다. 돈을 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뿌려주고 지방정부가 또 돈을 뿌려줘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다시 한번 살려보고 뭐 여러 방면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채권까지도 대량으로 발행해서 자금 융통해서 뿌리겠다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워킹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요. 아무리 지금 현재 이렇게 풀더라도 미동도 하지 않는 건요. 일단 뭐 양도 양이지만 그만큼 중국 경제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한국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윤석열, 탄핵된 윤석열, 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이 소위 체포 영장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패했다. 보시면 after dramatic standoff, 대치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결국은 철수했다까지 실패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지금 현재 정치적 이 불안정성이 지금 한국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투자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요, 지금 한국 경기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한국 전 세계가 어려운데 한국이 지금 이런 정치 불안으로 빨리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빨리 이제 이런 정치 불안은요,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참,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어찌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유럽 소식인데요. 자, 지금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이 유럽으로 이렇게 전해질 때요, 이 운송할 때에 우크라이나를 거쳐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 평지잖아요. 그 평지를 지나갔거든요. 사실 원래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옛날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때 그때 소속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떨어져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에 천연가스가 들어갔거든요.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근데 이제 이게 분리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흘러갔는데, 자, 이번에 전쟁이 터지면서 이걸 끊는다, 안 끊는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전쟁 중에서도요, 끊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1월 1일 신년부터요, 우크라이나가 지나가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끊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을 올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내추럴 가스 가격이 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미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려됐죠. widely expected stoppage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멈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올해부터 멈출 거랑 우크라이나가 많이 넌지시 얘기를 했겠죠. 이미 전쟁이 터지면서 멈출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가격이죠. 천연가스 가격 충격이 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럽연합에서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이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러시아 거 못하게 하겠죠. 그럼 이 러시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로 자금줄이 됐는데 이걸 막아버린다? 그러면 러시아는요, 또 다른 쪽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안 그래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지금 뭐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또 다른 경제 불안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요, 결국은 우크라이나도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둘이 만약에 전쟁이 멈춘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을 때에 뭔가 이 어떤 그걸 쥐고 있어야 되는, 카드를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맥락들 속의 움직입니다. 트럼프가 들어서면요, 전쟁 멈추게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갑작스럽게 어떤 멈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속에서 멈추게 되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경제가 다시 리바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리바이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되면요, 주가가 막 빠르게 또 엄청나게 움직일 거예요. 전쟁이 멈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안에
그런 소식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호재들이 예상치 못한 호재들이 발생하면요.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 갑자기 뛰는 때가 오니까 여러분 막 이런 그 단기적인 이런 뭐 내림이나 이런 흔들림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거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막 테슬라 주가 오르니까 막 흥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또 막 징징대고 이런 거 있는데요. 자, 그런 사람들은 좀 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이 인도량이 월가의 컨센서스에 좀 못 미쳐서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요. 자, 기관들이 또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의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인도량 발표를 보면요. 기관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정상적이라면요. 여기서 보통 목표 주가를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도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이번에 딜리버리 인도량에 대해서요. 기관들은 오히려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올 한 해 그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 미래의 가능성들을 더 지금 성장성을 보고 있는 것이지 지금 뭐 이 단기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해 왔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단기적인 변동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줍줍하기 굉장히 좋은 찬스라는 거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와중에도 목표 주가를 끌어올린 기관은 뭐냐면요. 캐너코드 제너티입니다. 자, 캐너코드에서 목표 주가를요. 404불로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얼마였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위에. 298이었어요. 그러니까 298에서 404불까지 올려놓은 거죠.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100달러 이상 끌어올린 겁니다. 이미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 소위 인도량이 내려와서 뭐 주가도 또 흘러내렸는데 여기서 지금 298, 300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래 기존 목표 주가가 298이면 300이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겠지 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100달러 돌려서 404불까지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maintain a buy rating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모아야 된다. 바이 레이팅을 준 거예요.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테슬라 지금 계속 줍줍하라라고 주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렸는지 한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여기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죠. Despite a weaker than expected delivery.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인도량이 약하게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이 레이팅을 주고 목표 주가를 298에서 404불로 올린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멀티플 계산을 새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목표 주가는 그냥 예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추측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감으로 때려 박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관들이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각자의 모델을 돌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본인들만의 모델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예를 들면 성장성 그다음에 에너지 여러 가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본인들만의 분석해서 지금까지 이런 차원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걸 고려했을 때에 성장이 그대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전망하는데 자체적으로 모델링을 돌립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40배, 즉 이 기존의 34배에서 40배를 줍니다. 멀티플을 40배를 주는데 202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도 예상이 지금 올해가 25년도니까 25, 26, 27. 그러니까 한 3년 뒤쯤에 27년도에 멀티플을 한 40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 멀티플이 100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40배로 내려간다? 이게 맥센스 하죠. 40배면 괜찮은 겁니다. 기존에 2026년도에서 27년도까지 끌어올렸을 때에 한 40배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non-gap이거든요. EPS가 10.12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다 이 사람들은요, 다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예상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This multiple, 즉 이 40배라고 하는 2027년도에 이 멀티플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 자,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그 성장성 있죠. growth rate.
그 멀티플의 어떤 성장성을 테슬라 컴셋인데 이게요 뭐와 같은 것이냐면은 메가캡들 있죠. 메가 주식들 중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있죠. 얘네들하고 같은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처럼 성장하는 그런 전체 그룹에서의 성장성과 같이 고려했을 때에 현재 테슬라의 멀티플이 10.11, 그러니까 40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EPS가 10.11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무리의 그 회사들 있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보면은 2027년도에 23배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애플, 메타, 마소,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요. 멀티플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뭐 한 30배 정도. 근데 27년도 가게 되면 얘네들은 23배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이쯤 됐을 때 40배로 갈 거라는 거죠. 테슬라가 왜 더 높냐? 거의 2배 정도 높잖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 40배라는 게요. 근데 이것도 테슬라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에 테슬라가 얘네들보다 성장성이 더 크잖아요. 훨씬 크죠. 사실은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올해 내년 후내년에 했을 때 로보택시랄지 이런 출시가 테슬라의 성장성이 기존에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은 사실 크게 점프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것에 비한다면 앞으로 성장률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멀티플을 40배를 주는 겁니다. 27년도에. 그러니까 충분히 make sense 한 거예요. 단순 비교하면은, 야, 얘네들 지금, 이 마손할지, 엔비디아할지, 애플은 24배를 주면서, 23배를 주면서 왜 테슬라는 40배를 주냐라고 했을 때에 성장률이 다르면 이게 멀티플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건 기본 원리인 거죠. 자,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더 장기적으로, 롱얼텀이죠.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는 오히려 지금 다른 매그니피센트 세븐과는 차원이 다르게, 정말 이 새로운 차원의 성장성이 현재 기회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EV죠. 전기차는 계속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토노미입니다. 자율주행과 AI죠. 이것도 계속 지금 뭐 테슬라는 폭발적이겠죠?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입니다. 지금 뭐 올해 이번만 해도 230% 뛰어올랐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에너지도 계속 성장하겠죠. 그리고 로보틱스입니다. 로봇도 어마어마한, 로봇은 상상 불가입니다. 자동차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앞으로 성장률이 보일 거라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올해 말쯤에 로봇이 또 선보이게 되면요. 지금 주가는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뭐 400대에서 지금 300대 내려오니까 또 벌써부터 불안해하고 징징이들 등장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올해 로봇 지금 올해 나오는 것들을 보세요. 지금 여기 애널리스트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줍줍하고 사 모으세요. 기회를 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300대로 뚝 떨어져주면 너무 땡큐죠. 그리고 제가 1부 때도 설명했지만 10주를 그냥 딱 줍줍했죠. 그래서 혹시나 내일 또 떨어져주면 또 한 뭐 또 이 몇십 주를 더 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가 오는 거죠.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요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요. 결국 횡보하거든요. 횡보하다가 테슬라가 이벤트가 탁탁 터지고 뭐 이번에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가지고 뭔가 또 이 서프라이즈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또 튀어올라 버리거든요. 그 트럼프도 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완전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인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과정들이 좋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볼 때 계속 업사이드가 좋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지금 404불인데 오늘 360, 70, 380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404불까지 이거 지금 갭이 얼마 없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업사이드 갭이 리미트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했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 near term volatility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 변동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둔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업사이드가 크게 뛸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만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캐널코드의 분석이나 이런 애널리스트 분석 보면요. 여러분 확실하게 포인트를 잘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돼요. 그냥 수량이 깡패입니다. 여러분 찬스가 올 때 계속 그냥 부지런히 길게 보고 사 모으세요. 결국 그런 사람이 이긴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얼마 전에 공매도들이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더니 이제는 망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테슬라 공매도들의 망상의 시작인데요. 자,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4년 초에, 작년입니다. 작년 이맘때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항상 공매도들이 나서거든요. 진액 태가들이 모여가지고요. 막 이제 글을 올리면요. 태가들끼리 모여있는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공매도들 중에 이 Political Reality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자, 이 친구가 작년 초에도요, 24년 초에도 뭐라고 했냐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의 그 테크가들 모임 있죠, 공매도들 모임에서 테슬라가 앞으로 폭락할 텐데, 작년이죠. 작년에 분명히 폭락한다 그러면서 plunge down to his magical 49 PT라고 합니다. 이 Political Reality라는 이 친구는요, 테슬라 주가가 49불까지 본인이 지금 현재 이 매지컬 넘버, 매직 넘버라 그러잖아요. 본인이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49불로 잡아놨거든요. 분명히 여기까지 폭락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 정말 이쯤 되면 지금 이 친구, 폴리티컬 리얼리티 이 친구도 이 정치적 현실, 정치적 실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 현실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친구죠. 그러니까 49불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by the end of last year, 작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 1월 달에 야, 잘 들어, 테슬라 49불까지 빠져라고 했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막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테슬라 폭락하지. 왜냐면 작년에 180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160까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 말 맞지 하면서 더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은 by the end of last year,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400 거의 80까지 완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공매도 치다가 거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또 똑같은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Now he's doing it again for 2025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아래쪽에 또 시작이에요. 작년에 안 됐는데 또 지금 49불까지 폭락할 거라 이러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Political Reality 이 친구가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This is spot on 하면서 자, 드디어 봐봐. 오늘 이 실적 발표 딜리버리 발표니까 떨어지지 이러면서요. 자, now we march straight to 49이라고 합니다. 야, 이제 정말로 49불로 향해 가는 거야. 이제 49불까지 쭉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투자를 할 때도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벌써 5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랫동안 보면서 제 채널에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같이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제 자산이 불어나고 하는 걸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전염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 투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제 채널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 투자 마인드가 굉장히 좋잖아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면서 테슬라 기업과 함께 같이 성장해 가는 그런 장기 투자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 보세요. 여기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요. 똑같은 생각에 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49달러 또 간다는데 작년에도 이 소리 했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보세요. 이 하트 파스타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유를 대요. 왜 그렇게 폭락하는지.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컴피티션, 경쟁이 온대요. 이 소리는 아니 정말 5년, 6년, 7년 전, 8년 전에도 경쟁이 온다 그랬어요. 그 고등어 아시죠? 고등어도 경쟁이 온다면서 테슬라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만들면 끝 난다 그랬어요. 한국의 문어도 그랬지 않습니까? 문어머리도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보세요. 경쟁 온다는데 경쟁이 어디 있어요? 경쟁이. 자, 그 다음에 slowing EV takes rate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생각보다 전기차가 안 팔린다라는 거죠. 덜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와 비교했을 때에 그 하이브리드 있죠.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에 순수 전기차가 덜 팔리고 있다. 오늘도 보면 중국에서 EV가 소위 이 중국 전기차를 보면은 전기차 중에 이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렸다라고 BYD가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데이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걸 예를 들면서요. 확실히 전기차가 좀 더 슬로우 다운하고 있다.
뭔가 전기차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kept Tesla as a sub the 2 million unit car mak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기차 수요가 사람들이 덜 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영구적으로 테슬라를 이 캡을 딱 막아가지고 앞으로 200만 대 아래로 계속해서 떨어뜨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를 200만 대 생산하고 판매하는 걸 뛰어넘지 못하는 회사로 막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테슬라가 이 200만 대 못 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영원히 갇힐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논리가 그럴듯하잖아요. 경쟁. 그럴듯하거든요. 지금까지 내연차뿐만 아니라 또 뭐 계속 이제 옮겨 타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만들고 뭐 이러는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말했던 내연차들이 만들면 이랬는데 내연차는 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죠. 아예 지금 뭐 이 제대로 대량 생산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중국에서 경쟁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의 BYD 할지. 근데 중국 실체도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테슬라는 영원히 200만 대 수준으로 갈 거다라는 건데 이것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망상이죠. 왜냐? 테슬라가 올해 이제 2만 불대 혹은 3만 불 아래쪽에 이 자동차를 내놓게 되잖아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게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테슬라가 가격대가요. 이게 상위 한 30%대? 요 정도의 마켓시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중전기차를 만들어야 하위 60%, 70%를 가져가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저렴한 차를 내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올해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의 20, 30%를 가져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되면 200만 대 넘어가죠. 그리고 이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테슬라 세미트럭이 이제 올해 이제 나오게 되면요. 세미트럭 자체가 이 수요도 끌어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이거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 테슬라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자꾸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어요. 수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테슬라 공매도들은요. 안 된다는 논리를 갖고 오니까 공매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인도량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빵 하면 뭔가 돈 좀 벌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털리는 거예요. 이번에 얘들 엄청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망상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또 뭐 테슬라 고점이다 이래서 망상을 하면서 막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막 고공행진 얘네들이 때 근데 공매도를 쳐줘야 주가가 또 미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 스퀴즈가 나줘야 됩니다. 그런 걸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많이 쳤으면 좋겠고요. 이런 망상에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래야 테슬라가 더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걸 통해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 투자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도 좋은 유튜브를 보셔야 되고요. 항상 그렇게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꼭 보면 문제들이 많죠.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막 등장해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 금세 다 사라져 버려요. 개눈 감축들이 막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얼마나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계속 꾸준하게 그냥 계속 시종률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주식을 발굴해주고 멤버십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요 그냥 길게 2030년까지 이런 흔들림, 이런 업앤다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22년도에 최악을 경험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nothing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매도들의 망상 덕분에 테슬라 주가가 좀 있으면 제가 볼 때 또 폭등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계속 쌓여요. 공매도들이. 아주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종교스TV였습니다.